이번에는 아트 앤 크래프트 무브먼트, 즉 미술 공예 운동이란 흐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알아봤듯이 제1차 산업혁명은 장점도 있었지만 노동자의 소외, 환경 파괴, 그리고 미적 수준의 저하라는 부정적인 영향을 낳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기계를 활용한 생산 방식에 대해서 매우 혐오하는 지경에 이르렀는데요. 절대로 기계를 활용을 해서 무언가를 만들지 말자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흐름이 미술공예 운동이란 것입니다. 이 운동에는 예술가뿐만 아니라 사상가, 건축가, 디자이너, 공예가 등이 참여를 했었고요. 주요 특징, 시각적으로 어떻게 보이는지에 대한 특징은 이 공예 운동에서 만들어진 디자인 사물들은 매우 자연적인 것을 모티브로 많이 했었다고 합니다. 식물, 새, 동물을 패턴화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이 미술 공예 운동에서 중요시했던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술가의 창작성을 중요시했다는 것, 그리고 기계가 아닌 사람의 손으로 만든 물건을 중요시했다는 것, 그리고 재료를 재평가하고 소중히 다루려고 했다는 것 등등을 특징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미술 공예 운동이 시작됐던 배경에는 앞에서 산업혁명에 대한 혐오도 있었고요. 그에 반해서 예전에 중세 고딕 길드를 운영하던 시절에는 그 길드에서 활동하던 장인들이 창조적인 노동을 하기도 하고 매우 소박한 운동을 만들면서도 노동의 즐거움을 매우 많이 중요시했던 그런 것과 산업혁명 시대 이후의 문제점들을 대비를 하면서 우리도 중세 고딕 시절로 돌아가자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미술 공예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술이 귀족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일단 공예와 화합함으로써 제품의 미적인 아름다움을 회복시키는 한편 인간적인 제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기계에 대한 혐오가 있었기 때문에 수공예를 부활시켜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이 미술 공예 운동을 주도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윌리엄 모리스라는 영국의 디자이너이자 사상가입니다. 이 사람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연 파괴, 기계 제품의 범람 같은 것들을 비판했던 사람이고요. 이 기계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미술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미술 또는 공예를 통해서 이런 기계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윌리엄 모리스라고 검색을 해보게 되면 이런 패턴들을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미술 공예 운동, 특히 이 윌리엄 모리스는 이런 패턴 작업을 매우 많이 했던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패턴들은 주로 자연을 모티브로 해서 이렇게 생김새가 화려하고 꽃잎과 잎 같은 것을 많이 활용을 했었습니다. 이 밀리엄 모리스라는 사람은 주거 공간에부터 시작해서 공공 건물에 이르기까지 이 실내에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가구나 생활용품에는 예술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이 들어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요. 즉, 예술의 정신이 인간의 일상생활에 스며들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가 만들었던 상품들을 보면은
아까 말했던 그 화려한 패턴이 입혀져 있는 사물들이 많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릇도 있고 공간에도 이런 패턴을 많이 넣었었습니다. 이 윌리엄 모리스라는 사람이 만들었던 것 중에 이 미술 공예 운동이란 것이 어떤 것인지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레드 하우스라고 불리어지는 이 집인데요. 이 집은 실제로 존재하는 집의 이름을 말하고요. 여기 이 집 자체 디자인뿐만 아니라 이 안에서 사용되는 가구 같은 것도 모두 자신이 디자인을 해서 넣으려고 시도를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집은 이렇게 빨간색 벽돌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레드하우스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중세 고딕 시절을 동경했던 것처럼 그 시대의 건축 양식을 따라하려고 했던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집 안 내부를 보자면 외부에 비해서 생각보다 매우 뭐라고 할까요? 평화롭기도 하고 화려하기도 하고 그런 느낌을 많이 주는데요. 여전히 매우 장식적인 패턴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그 꽃 자연을 모티브한 패턴들이 매우 많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자연을 모티브로 한 것 이외에도 가구 같은데 약간 계몽적인 그림들이 많이 들어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여기도 보면은 찬장 같은 것인데 그림이 들어가 있고 이 그림에는 분명히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뭐 성경의 내용이 될 수도 있고 그 이외의 내용이 될 수도 있는데 예술이 일상생활에 스며들므로써 사람들을 계몽하고자 했던 것이 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철학이기 때문에 이런 패턴뿐만 아니라 회화적인 것도 많이 적용시켜서 가구를 만들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치만 여기 빨간색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사람들은 애초에 기계를 부정하고 싶다. 기계를 부정해야 한다. 라는 사상으로 미술 공예 운동을 진행시켜 왔었는데, 어,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가구라던가 일상용품을 만들다 보니 시간도 많이 들고 노력도 많이 든다는 것을 나중에 깨달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고가의 물건이 되어버렸고요. 그 품질은 높아졌을지언정 소수의 애호가만 찾아버리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원래는 이 예쁘고 좋은 것들이 많은 사람들과 공유해야 한다는 개념에서 이 미술 공예 운동을 했는데 하다 보니 반대의 결과를 낳게 돼버린 겁니다. 고가의 물건을 부자들만 쓸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운동을 하던 사람들도 마지못해서 기계를 써야 된다는 것을 인정했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생각해 볼 내용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과제로 한번 생각해서 정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미술 공예 운동에 대해서 저희가 배웠는데 미술 공예 운동에서 중요시했던 여러 가지 슬로건들이 있었고요. 그것들을 요즘 시대에 생각을 해보았을 때 뭔가 DIY로 만들어 본 물건은 없는지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유롭게 본인의 경험들을 토대로 해서 써봤으면 좋겠는데요. 직접 손으로 어떤 물건을 만들어 본 적이 있는지, 혹은 수공예로 만든 물건을 이용해 본 적이 있는지 그런 걸 한번 적어보고요. 그런 물건을 사용해 본 적이 있다면 기계로 만든 것들과 비교해서 어떤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적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과제에 대한 내용은 이 클래스에 다시 한번 공지를 자세하게 주도록 하겠습니다.